그럼에도 당첨되면 실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일풍경채 분양가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지난주 22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3.3제곱미터 평당 2,430만원대로 높은 분양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힐스테이트 리슈빌이 평당 2,230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보다도 200만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강동구청에서 들었을 때는 택지비가 더욱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자금 조달 계획안입니다. 일단 전용 면적 33평형 84제곱짜리를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 발표된 평당가를 따라서 2,43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각 평형별 타입과 층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430만원의 평당가를 적용했을 때 총 분양가는 8억 190만원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분양을 할 때 계약금을 20%, 중도금을 60%, 잔금을 20%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제로도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부분은 이 초록색 부분과 내 대출 금액입니다. 일단 자신의 자본,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잔금 시점에 만약 현재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전세금을 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합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40%가 대부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총 60% 중에서 40%가 대출이 나오는 것이죠. 집단대출로 대부분 소득이 없지 않는 이상 웬만큼 나오는 집단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잔압을 하시던가 연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잔금 때 LTV 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LTV 40%에 충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DTI, DSR 비율까지 충족을 시켜야 이 금액만큼 총 금액이 나온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LTV 기준 40%는 9억 이하일 때입니다. 9억 이하에서는 40%를 적용하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산정했을 때 입주 시에 감정가나 KB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9억의 40%는 3억 6천이죠. 여기에 10억은 9억 초과분 1억 초과분이죠. 1억의 20%는 2천만 원입니다. 총 3억 8천만 원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입주 시점 예상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은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만 건드리셔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 자본과 대출 가능 금액을 입력하셨다면 대출 가능 총액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총액만큼 한 번에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이 잔금 시점에 40%가 나온다고 했지만 그 잔금에 나오는 것으로 중도금 40%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을 하고 난 후 총 대출액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다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대출 금액 칸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끌입니다. 내 자본과 최대 대출입니다. 자신의 자본을 입력한 칸과 중도금을 상환한 총 대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상환한 총 대출과 자신의 자본이 분양가보다 높다면 대출을 실행해도 되는 거겠죠. 이 청약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분양가보다 낮게 나온다고 청약을 넣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점까지 2, 3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칸에는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취득세,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최소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시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대출 금액이 있었습니다. 내 대출 금액과 내 자본을 더한 것은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일단 영끌 기준으로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하실지도 판단해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의 원리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원리금 계산기를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에 자신이 얼마 정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청약을 넣을지 말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납부 가능한 대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금액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렸지만 이 엑셀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아파트, 교통과 학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녹지 환경 등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일풍경채는 이러한 녹지 환경도 충분하고 한강과도 아주 가까운 입지입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는 9호선 4단계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 향후 호재가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높은 분양가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들어가시면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전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는 부활친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